인생에서 닥친 어떤 일도 사실은 선경험자들이 만들어 오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이나 컬럼버스 같은 창조적인 천재들도 있지만 뭐 99%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중요한 대학 생활을 매뉴얼 하나 없이 시작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게 뭐 마치 지도 없이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목표물을 찾는 것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정도, 많게는 길게는 10년 정도 지난 그 입시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입시는요, 그렇게 고민이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수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10대를 지나면서 그 입시 과정에서 정말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튀는 생각을 하는 학생, 최소한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학은요,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무한정한 옵션이 눈앞에 제시가 됩니다. 사실 20살짜리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고민되고 헷갈립니다.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면 어디로 갈지. 사실 매뉴얼이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매뉴얼은 뭐고 뭐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특별한 이 문맥 속에서의 정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뉴얼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참고서이고, 내비게이션은 그 목표나 꿈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물론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형이나 누나 아니면은 선배들로부터 이런 매뉴얼이나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2학년에 들어가면은 2, 3학년 내지 4학년쯤 된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많은 고민을 같이 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상태로 저도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전공도 사실 여러 번 바꿨어요. 근데 교수가 된 이후로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교수로 계셨던 가와이 에이치로 선생이 쓰셨던 대학생의 캠퍼스 라이프 플랜, 대학생의 캠퍼스 라이프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요. 이 가와이 에이치로 선생은 1930년대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봉직했던 분입니다. 가와이 선생은 굉장히 자유주의자고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은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눈밖에 나서 일본의 출판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그 악명 높았던 국가보안법 같은 거였나봐요. 그 출판법 위반 사건으로 1939년에 도쿄대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남긴 거예요. 이 책은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학생의 학문과 생활에 관한 자세한 안내서입니다. 여기 속을 보시면요,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제 1부, 2부로 구성돼서, 1부는, 이제 뭐 학문과 철학, 과학, 역사 같은 이제 공부에 대한 문제들이고, 2부는 대학 문화와 생활이라고 해서, 뭐 강의, 시험, 뭐 사제관계, 우정, 심지어는 뭐 이성교제까지를 망라하는 대학생활 전체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수가 돼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만약에 읽었다면 대학 생활이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좀 더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이 했고, 뭐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요. 뭐 엉뚱한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70년이 넘은 책인데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봐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이제 이 내용이 1942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때 가와이 선생이 무슨 요즘 같은 인터넷을 생각할 수 없고 요즘 같은 형태의 대학 생활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019년 아니면 앞으로 2020년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소의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국의 환경에 맞춰서 한번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내용을 전달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프레시맨 멘토링 또 앞으로 몇 번 프레시맨 멘토링을 통해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학의 목적입니다. 대학은 어떤 곳이고 왜 들어왔을까요?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뭐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려고 들어왔죠, 뭐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대다수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대학에 왜 갔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한국의 구조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놔두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현실적인 생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취업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큰 중요한 걱정거리가 될 건 사실이지만은 경제적으로 그런 대로 먹고 살기 위함이 대학 생활의 목표라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졸업해서 별 쓸모도 없는 지식을 배우려고 졸업장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등록금을 쏟아붓는 행태가 과연 가성비란 측면에서 괜찮은 거래인가, 이런 문제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대학에 다니는 것을 가성비란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 그런 거를 거래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다소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삶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을 다니는 궁극적인 목표는 삶에 있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또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차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